안녕하세요. 도도두의 두입니다. 프리어블 템플릿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고객입니다. 고객은 일이 가능한 사람을 찾고, 프리랜서는 일이 가능하다면 제안을 합니다. 고객과 프리랜서는 가격을 협의하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하도록 계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한 고객은 나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내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가를 지불하는 회사 또는 법인입니다. 물론 개인 고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일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혹은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예상단가라고 부릅니다.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나에게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해당 고객에게 내 서비스를 판매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예상 단가입니다. 미리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계나 시장 상황에 따라 암묵적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담당자입니다. 위에서 고객은 회사나 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고객은 어떤 더 큰 단위, 그리고 우리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고객의 멤버를 담당자라고 부릅니다. 고객의 담당자는 시나리오에서 볼 수 있듯이 업무를 의뢰합니다. 일정과 단가를 제시하고 프리랜서랑 협의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고객 안에는 여러 명의 담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고객에 속한 사람으로서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의뢰하고 일정과 단가를 협의하는 사람입니다. 개인 고객은 고객과 담당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객은 조금 더 담당자보다 큰 단위이기 때문에 템플릿 안에서는 고객을 생성하고 그 안에 담당자를 또 생성하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프리랜서에게 의뢰하는 작업은 고객이 의뢰한 업무입니다. 작업에 따라서 일정이 관리되고 작업을 통해서 벌어들이게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게 됩니다. 프리어블에서 일한다는 건 작업에 시간을 투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업 하나의 범위가 너무 크면 여러 번 납품하고 여러 번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작업을 단계별로 쪼개는 게 일정이나 재무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단가라는 표현은 담당자가 작업을 의뢰할 때 예상단가와 다른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예상단가보다 더 받거나 덜 받기로 협의한 금액을 조정단가라고 부릅니다. 예상단가는 내가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금액, 이 서비스에 대해 이 고객에게는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 조정단가는 새로운 일이 급하게 마무리가 돼야 될 때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덜 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고객이 조정을 시도를 하는 단가를 말합니다. 조정을 시도하고 물론 나와 협의까지 완료가 돼야 하죠. 그래서 이 단가에 맞춰서 최종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예상 단가나 조정 단가 중에 하나가 실제 해당 과제의 최종 단가가 될 텐데요. 최종 단가가 결정되면 그 단가로 몇 개의 일을 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1분에 얼마짜리 일을 몇 분 동안 하게 되는지가 결정이 되면 해당 과제로 벌어들이는 돈인 수주액이 계산됩니다. 프리어블에는 업무 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작업 이력이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프리어블에서는 작업별로 업무 부문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정리가 되면서 작년과 올해 부문별로 단가나 시간당 수익 그리고 수주액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무 부문이라는 표현이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용자에 따라 그리고 사용자가 일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는 부문에 카테고리를 적용을 하면 앞으로 필요한 스킬, 그리고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문 등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어블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 번역가를 가정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번역가에 들어오는 헬스케어,
AI, 법률 등등등에 관련된 의뢰라고 판단을 하고 산업 카테고리 중에 일부를 업무 부문의 예시로 설정했으니 그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 시간입니다. 작업 시간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투입한 시간을 말합니다. 프리업을해서 해당 작업을 진행을 할 때마다 타임 트래킹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그 작업에 투입된 진짜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시간은 프리랜서에게 일, 년, 월별 업무량이 생산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당 수익인데요. 실제 투입한 시간을 기록하면서 작업이 완료된 후에 시간당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업무 부문, 작업 유형별로도 보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제공되면서 업무 생산성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제출한 작업을 청구합니다.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을 고객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청구는 이루어지는데요. 청구가 작업 건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간 단위에 따라 한 번씩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청구는 고객에게 합니다. 한 고객의 여러 명의 담당자가 나에게 일을 부탁을 해도 청구를 할 때는 고객 단위로 청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청구서, 작업을 마치고 고객에 청구할 때 어떤 작업인지 그 고객의 최종 단가, 즉 협의한 단가가 얼마였는지,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의 정보들을 담은 청구서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계기별로 바로바로 할 수도 있고 정해진 일정에 묶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이 청구서로 묶이면 그 작업의 수주액은 청구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문서로 보내지 않더라도 청구하고 고객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기록을 남기면 프리랜서 분께서 일을 하고 벌어들인 금액을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청구액인데요. 고객이 의뢰해서 수행을 완료한 작업을 포함해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각 작업에는 고객과 협의한 수주액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서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작업의 수주액을 합산한 금액이 청구서의 청구액이 됩니다. 예상 수입은 청구액인데요. 고객의 청구서를 전달하면서 입금 예정일을 가늠합니다. 입금 예정일은 구두 협의가 된 사항일 수도 있고 기존 경험에 따라서 파악된 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정일에 따라서 이번 달에 들어올 금액 혹은 다음 달에 들어올 금액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청구서가 이번 달 입금될 예정이라면 각 청구액을 합한 금액이 이번 달의 예상 수입이 됩니다. 월별 수입은 이번 달에 입금이 확인된 청구액의 합입니다. 예상 수입은 청구서를 전달하고 아직 입금은 되지 않은 말 그대로 예상이 되는 수입이고 월별 수입은 입금이 확인이 된 청구액의 합입니다. 지난달 미수금이 2월 돼서 이번 달에 입금되면 이번 달 월별 수입에 반영됩니다. 프리업을 해서 자주 쓰는 용어를 설명해 봤는데요. 다양한 필드에서 다양한 부문의 프리랜서 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용어들이 혼용이 되고 아니면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달아주시고 혹은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